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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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역고용전략연구소 소장 오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박사. 네. 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조금 나아지나 싶더니, 네. 코로나19가 또 이렇게 저희를 또 이렇게 조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걸 정말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예. 그 당분간은 오프라인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오늘 변함없이 스마트 구직 활동을 위한 2002년도 2020 네. 슈어링 클래스. 오늘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기업 네.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실 우리 치통령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짜잔.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치통령님께서 잠깐 시작에 앞서서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어떤 변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너무 멀리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당장 방금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삼성 G사트 얘기한 것처럼요. 실은 이제 저도 한 두 달 전에는 강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어떤 부분을 얘기 못했냐면 앞으로는 당연히 서류 넘어가고 면접 인원은 최소화될 거다라는 얘기를 다른 친구들한테는 좀 그때는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좀 요번에 들면서 확신이 든 게 분명히 채용을 하더라도 인원 자체, 서류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탈락 확률은 분명히 더 높아질 겁니다. 서류에서 또 많이 떨어뜨려야 면접에서 서로 부딪히는 인원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멘탈 관리, 그냥 떨어져도 그냥 떨어지려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는 큰 게 이제 너무 대기업 기다리지 마세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보셨잖아요. 안 나와요. 안 열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거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저희가 하는 중견이나 중소기업 혹은 스타트업까지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많이 지원을 하셔서 경력을 좀 쌓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여러분들이 내년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솔직히 이 코로나라는 게 이게 당장 끝나면 좋긴 하겠지만 길게 보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내년까지도 보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혹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감염이 돼야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 이 클럽 사태가 안 일어났으면 좋았겠지만 좀 당연히 그냥 좀 예측 가능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제가 또 예측을 또 굳이 하자면 여러분들이 큰 기업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류 떨어지는 확률은 분명히 높아질 거긴 하지만 다들 또 이제 내려놓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지원을 해주신, 즉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도 계속 지원을 하시는 게 충분히 내년을 좀 길게 가셨을 때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은 상황을 탓할 때가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누구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미 이제 그거는 끝난 얘기고요. 네, 네, 네. 이 상황을 잘 극복하려면 멘탈 관리 잘해야 되고, 예. 그리고 지금 되도록이면 장기화 되기 때문에 쉬지 말고, 네.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걸 빨리 찾는 게, 네네. 너무 가리지 말고, 네. 일단 빨리 일을 할 수 있는 데를 가려면 지원을 계속 해야 되고. 예. 근데 오늘의 주제가 또 그래도 지원을 하려면 네. 어떤 데를 지원해야 되느냐. 이제 그렇죠. 이거는 이제 물론 대기업도 있겠지만 중견기업은 정보가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려도 어떤 기업을 지원할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부분 구직자분들이 하소연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맞습니다. 옥석 같은 그런 얘기들 여러분들 팁을 드릴 거고요. 예.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네. 그러면 오늘 치동현님 네. 첫째로 기업 분석. 네.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전제로 중견기업이라 했는데 네네. 기업 분석은 왜 해야 될까요? 필요성? 자, 기업 분석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죠. 간단하게 얘기를 말씀드리면 너무 비유가 간단하지만 네.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근데 소개팅을 나갔는데 그 사람이 저에 대한 이름이나 저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저에 대한 어떤 예의나 기본적인 사항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상대에 대해서 누가 누군지, 즉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죠. 적을 알아야 또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분석은 자기 분석하고 가장 필수적인 누가 먼저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기업 네. 분석은 상대방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공략하는지 알 수 있다. 네. 아주 기초적인 작업의 시작이다라는 예. 거고요. 근데 혹시 이제 그 방법이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필요성, 네, 알겠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이제 접근성적인 부분에서는 우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은 좀 PT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좀 그걸 좀 먼저 보여드리면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얼굴에 화장을 한 이유도 실은 이게 중견하고 네.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조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접근성이 되게 편해. 근데 중견이나 중소기업은 방법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중견하고 중소기업은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그 노력에 대한 부분이 힘들어더라도 끈기 있게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대기업처럼 다트라든지 혹은 뭐 네이버 금융이라든지 이쪽에서 다량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견하고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혹은 기타 자료들을 좀 열심히 좀 찾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필요한 게 노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처음에도 우리 박사님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견하고 중소는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분류가 있어요. 중견하고 중소가 아니고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이제 나누셔서 이제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인 뭐 그 금융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분명히 정보가 많긴 하지만 이 비상장기업,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혹은 이제 중소기업, 아직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도 잘 안 돼 있는 기업들, 여기서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가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분명히 뭐 좀 솔직하게 박사님 저보고 얘기하죠. 저도 분명히 대기업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박사님도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그 저비 클래스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작은 회사지만 좀 운영이 그것도 되게 많이 신경도 많이 쓰이시잖아요. 아, 그럼요. 네, 마찬가지예요. 힘들어요. 네.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원하는 또 인재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중견기업, 중소기업 갈 때,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중소기업 갈 때는 어떤 것을 좀 타겟으로 할 건지 내 목적성이 명확해야 됩니다. 저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집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인근성을 원하는지, 아니면 작더라도 연봉이 높은 데면 됩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 저는 일단 이 코로나 상황에서 경력이라는 것만 좀 싸우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중견하고 중소기업 가는 목적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꼭 대기업만, 뭐 삼성만 처음에 삼성을 딱 놓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 선 기업 후에 그 다음에 후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중소나 중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작은 기업이다라고 하더라도 알게 된다면, 기업을 좀 조사를 하게 되면은 우선은 그 기업을 선정한 다음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집이든 연봉이든 혹은 뭐 경력이든 이런 거 좀 쌓을 수 있는 데라든지 그거를 알고 나면은 그 기업 선택한 다음에 추후에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은 이제 시작이 들어가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의 지금 제목은, 강의 제목은 뭐냐면 기업 분석 완전 정복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잘 틀리는데, 그래요, 중소기업 좀 정보가 없다는 너무 얘기는 했었고, 그 다음에 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김누리님이 질문하셨는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알아본지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그거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딱 알고서 질문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은 쉬워요. 찾기가 되게 쉽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는 건데, 중견이나 중소는 저도 찾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네,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결론적으로는 네. 우리가 어쨌든 자신이 원하는 니즈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네, 네. 그것들이 선행돼서 찾아야지, 네, 네. 뭐 그냥 막 처음부터 찾으면 막 바닷물에서 마치 네, 네. 못 찾는 것처럼 굉장히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자. 그게 네. 처음 출발이겠네요. 네, 맞습니다.